여름 시간에는 자, 기후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후 변화를 알아보아요. 자, 기후 변화 처음부터 선생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말하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미 잠깐 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후 변화와 그 의미와 그 원인을 알아봅시다. 기후변화의 의미와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공부하면서 여름에서 자, 여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아파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도 켜놓고 에어컨 켜고 창문 열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막 쓰고 하면은 지구가 아프게 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기후가 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은 지구에 뭐 태풍도 잘 불고 막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 건데 선생님이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뉴스로 접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벨기에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자, 벨기에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벨기에뿐만 아니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여러분들 여기 자동차들 잠긴 거 보여요? 집들 입구도 다 잠긴 거 보이죠? 여기가 원래는 자동차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니는 광장이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지금 다 잠겼어요. 지금 자동차들이 여기 꼭대기 천장만 남기고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로 우리 지금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라스베이거스라고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미국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라스베거스 뿐만 아니고 미국 서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리고 캐나다 서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 엄청나게 더운 폭염이 와서 사람들이 막 더워서 쓰러지거나 병원에 실려가거나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기 체온 재봐서 알죠? 맞아요. 37.5도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열이 높고 막 어지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서부에서는 지금 47도까지 밖에 나가면 47도예요. 온도가 47도까지 온도가 엄청나게 오르는 폭염이 찾아와 있대요. 지금 80년 만에 최고로 온도가 높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즘에 한참 더운데 요즘에 더울 때도 뭐 32도, 33도 많이 더우면은 진짜 많이 더우면은 그 정도인데 47도라면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상할 정도로 많이 더운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럽에도 비가 오고 참고로 여기는 일본인데요. 이것도 우리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지금 2층 집인데 다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폭염이 오고 그 다음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갑자기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치고 물이 범람하고 한다라고 해요. 자, 일단 선생님이 뉴스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다음 주까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예상 평균 기온을 훌쩍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화씨 130도, 섭씨 54.4도를 찍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폭염 기록이 올해에도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데스밸리는 이미 지난달에도 51.2도씨를 기록해 올 들어 미 본토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고온은 앞서 캐나다 서부에서 수백 명이 사상절된 열돔 현상이 이번 주 들어 미국 서부 내륙까지 뻗쳐 폭염이 담요처럼 넓게 펼쳐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WWA는 최근 연구에서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6월 말 기온이 섭씨 40도를 뛰어넘어 50도에 육박하는 일은 인류 문명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lthough it was a rare event, an event of this extremity would have been virtually impossible in the past.
but we are going to be seeing more intense and more frequent heat waves in the future as global warming continues. 오늘날과 같은 지구 온난화 시대라도 이번 폭염의 수준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구 기온이 섭씨 0.8도 더 오르면 극단적인 폭염이 5년에서 10년마다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at all these attribution studies together show us that for heat waves, climate change is an absolute game changer. 만약 지금 속도로 탄소오염이 계속된다면 이번 같은 폭염이 상시 온도가 될 날이 불과 40-5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WWA는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뉴스를 보니까 진짜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기 폭우,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우 한번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유럽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며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만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벨기에에서는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 1,3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겨 물바다가 됐고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강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긴급 헬기가 지붕으로 대피한 사람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독일에서만 6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eschädigt am Haus ist eigentlich nichts, nur der Keller voll Wasser und die erste Etage, also komplett hinüber, ne? Alles defekt. 피해 지역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겼고 소방원과 군 장병이 투입돼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3명도 한때 연락이 두절됐지만 안전하게 대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벨기에에서도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최소 11명이 숨졌고 남부 지역에선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유럽에서 1,300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우는 기후변화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강과 저수지가 동시에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번과 같은 많은 비가 더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입니다.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폭우가 내려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하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후가 보면은 비가 많이 내리고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폭염이 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이상 기후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자, 기후 변화가 뭐냐면요, 기후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기후가 뭘까? 자, 기후는요, 예를 들면은 북극은 항상 어때요? 춥죠.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여름, 7월, 8월, 여름에는 날씨가 어때요? 그렇죠. 덥죠. 그리고 우리 1월, 12월, 1월 때 겨울에는 날씨가 어때요? 맞아요. 추워요. 이런 것처럼 여름에는 항상 더웠고 겨울에는 항상 추웠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면은 항상 얼음이 얼어있고 날씨가 추워요. 이렇게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날씨 현상을 기후라고 해요.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7월, 8월 여름에 보통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더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밖에 있으면은 막 계란이 막 익고 막 젤리가 녹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자, 그리고 또는 우리 겨울이 됐는데 분명히 추워져야 되는데 춥지 않고 봄 날씨처럼 막 따뜻한 거예요. 또는 겨울이 되었는데 평소로 다르게 너무 추운 거예요. 자, 이렇게 기후가 여느 때랑 다르게 변하는 것을 기후 변화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는 사실 예를 들면은 자연 현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처럼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운 폭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요. 자, 이렇게 기후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대요. 원래는 천천히 더워져야 되는데 엄청나게 빨리 더워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이제 기후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따뜻해진다거나 갑자기 너무 추워진다거나, 자, 그러한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생님이랑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온이 5도 오르면 재앙이 닥칩니다. 지구 온도가 0.5도만 더 올라도 해수면이 67cm나 상승하고 여름에 북극 빙하를 보지 못할 확률이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는 동식물도 2배나 늘어납니다. 한 3도 정도 높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상기상, 이상기후 이런 것들의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온도 상승 속도를 25배나 빠르게 만들었다며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이렇게 보았는데 방금 뉴스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 들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기후 변화를 몇 배나 더 빠르게 만들었대요. 사람이 어떻게 저 자연의 기후를 바꿀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후가 갑자기 저렇게 변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지구가 우주에서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궤도가 조금씩 어긋나도 기후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또는 바닷물이 온도가 조금 달라지거나 흐름이 조금 달라지면은 그것도 우리 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화산 같은 게 폭발을 해요. 엄청 큰 화산. 그런 경우에도 화산재 때문에 하늘이 가려져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간다거나 그러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고, 자,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도 기후변화가 생겨요. 자,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이산화탄소 같이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많아지면은 지구가 더워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태양으로부터 우리 빛이 지구로 도착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원래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빛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시 반사되어서 나가요. 그러면은 지구가 조금만 적당하게 데워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 많아지면요, 그 온실가스들이 들어온 태양빛을 자기들이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우리 공기 중으로 내뿜어요. 열기를.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공중에서 우리 조그만한 난로들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지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태풍이나 아니면은 비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나 이러한 기상현상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후변화의 원인은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숲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나 식물들이 이 앞에 말했던 이산화탄소, 이러한 온실가스들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보낸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숲이 도시화나 아니면 산업화로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만큼 충분한 숲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숲을 파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후변화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뜨거워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뒤에 영상에서 한번 같이 볼 텐데, 이렇게 뜨거워지면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들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바다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바다로 잠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물난리를 피해서 도망가야겠죠. 영원히 거기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름 시간에 외웠던 태풍 같은 것들이, 초거대 태풍들이 막 불어닥치고, 그 다음에 폭우도 갑자기 한 지역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폭우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기후 변화가 생기면은 어떤 것들이 안 좋을까?
그리고 그러면은 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구가 변하니? 수도권의 기후 변화. 100년 후 우리 지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다닐까? 아니면 히어로가 등장할까? 아니, 100년 후 지구는 우리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일 거야.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 더 이상 겨울 스포츠를 야외에서 즐기기 어렵다는 것.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해안 저지대는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 도대체 왜? 100년 후 지구는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바로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때문이야. 자,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지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지구의 기분은 날씨고, 지구의 타고난 성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즉 기후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지구의 성격이 바뀐다면 어떨까? 지구의 성격,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다면 지구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어질 거야. 문제는 이 변화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 약 1도의 변화에도 전 세계의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야.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간 수도권의 평균 기온은 무려 3.3도나 상승했고 폭염 일수가 8.2일이나 늘어났다고. 게다가 호우 일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온실가스에 대해 알아야 해. 온실가스는 담요처럼 지구 표면을 감싸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기체야. 그런데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면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는 더 뜨거워져. 그럼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왜 계속 늘어날까? 최근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야. 인간의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과 숲의 파괴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거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무려 1위야. 정말 놀랍지? 이대로라면 21세기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땐 고도가 높은 내륙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버리고 말 거야. 물론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아열대 지역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말이야. 잠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후반 수도권은 폭염과 열대야가 50일이 넘게 나타나고 여름은 5달 정도로 늘어난대.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 기후변화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약도 맺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온실가스 줄이는데 참여해야 할 때야. 먼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에어컨 온도는 올리고 난방 온도는 낮추자. 냉장고 문도 자주 열면 안 돼. 숲을 지키기 위해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보자고. 어때? 정말 쉽지 않아? 우리가 지구를 위해 나선다면 지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지 않을래? 자, 그럼 같이 우리 기후변화로 어떤 영향들이 우리에게 올지, 그리고 그런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을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후변화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 영상에서도 같이 나왔었는데요. 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첫 번째, 에너지 절약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 시간에 전기를 절약해야 돼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 때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기후변화도 점점 늦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물건 낭비하지 않기 인데요. 자,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만들 때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물건이라고 하는 건요, 낭비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을 조금만 쓰고 버리고 하면은 그거를 태우는데도 또 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 물건을 만드는데도 또 탄소가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나무젓가락 같은 거 여러분들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면은 자, 나무 다 어디서 와요? 그렇죠, 숲에서 오죠. 그래서 숲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우리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나왔죠. 나무와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무들, 식물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고 하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온실가스, 탄소들을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나무와 자연을 보호하고 더 가꾸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가 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오늘.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가? 우리 여름 시간에 왜 그렇게 배웠는가?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여러분들, 기후변화. 이제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겠고 이번 시간에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꼭 기후변화,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기후변화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